저승사자. 죽음으로 인도하는 자, 죽음의 안내자 역할을 하는 귀신이다. 이름 그대로 저승에서 온 사자이다. 사자 이거 아니고 염라의 직속기관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이들 중 제일은 강림이다. 총괄 운영을 담당한 강림차사의 지시하에 죽은 자들을 인도하기 위해 지상으로 파견된다. 죽음도 연관이 있다는 점에서 서양의 그림 리퍼와 금액을 같이 한다 볼 수 있는데 영혼의 수학자이며 그 특유의 음산한 분위기가 특징적이다. 거대한 대낮을 가지고 있고 얼굴은 해골을 연상시키고 큰 치수의 로브를 입어 그 얼굴이 잘 보이지 않는 외형이 그 특징이다. 혼과 육체를 이어주는 줄을 끊어버리고 영혼을 회수한다고 알려져 있다. 그보다 더 오래전에 그리스의 사이코펑프가 저승으로 가는 길을 안내하는 자였으니 저승사자와 그 별을 함께한다 볼 수 있다. 신화에서는 스틱스 강의 뱃사공 카론이 저승사자의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판타지물이나 여러 작품에서 볼 수 있는 목 없는 기사인 듀라안도 죽음을 다루는 자이다. 단벌에 바로 수확해가는 그림 리퍼와 달리 죽음의 유예기간을 준다거나 하는 행위를 보았을 때 그림 리퍼보다는 듀라안이 오히려 저승사자에 가까운 느낌이라고 볼 수 있다. 어둡고 무서운 죽음이라는 일을 담당하는 저승사자는 그 역할과는 달리 지극히 인간적이다. 망자의 사정을 봐줘 유예기간을 준다거나 영혼의 상태에서 못다한 일의 마무리를 도와준다거나 혹은 망자의 집에 가택신과 다툼이 생겨 일에 차질이 생기는 등 인간적인 면모가 강하게 나타난다. 민중들이 그들을 인지하는 저승사자의 이미지는 정말 인간과 비슷하다. 전통 장례에서는 사자밥이라고 하는 것을 차려 저승사자에게 예를 표하는 과정이 있다. 사자의 영혼을 저승까지 안전하게 인도해달라는 이른바 뇌물이다. 저승사자의 권한과 힘은 막강하다. 이름 높은 무관급 영혼이 아니라면 범접할 수 없는 기운과 힘을 가지고 있으며 망자가 그를 꾀를 부려 속일 수는 있지만 그 강한 능력으로 인해 제압할 수는 없다. 원래 저승사자는 화려하고 근엄한 예복을 입고 사람들을 안내하는데 언젠가부터는 검은 갓, 검은 두루마기의 상복과 같은 차림으로 사람들을 인도한다. 이는 전설의 고향과 같은 미디어의 영향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언젠가부터는 서양식 의복에 최신 전자기기를 쓰는 등의 묘사가 보이기도 한다. 서류를 가지고 다니면서 일을 처리하는 전형적인 공무원 사회의 모습을 보이는데 이를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해 명부와 붓을 가지고 다니며 일을 처리한다. 문제는 명부에 이름만 있어서 이름이 같은 다른 사람을 데려가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것. 이름을 3번 부르면 저승으로 가는 능력이 있다고 묘사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강림차사의 능력이다. 주로 3인조나 2인조로 움직인다. 한국 불교에서는 직부사자와 감제사자가 함께 다니며 일을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직부사자는 망자에게 부명을 알리는 역할, 감제사자는 그 망자를 살피는 역할을 맡아 한다고 전해지며 흡사장군과 같이 갑옷을 입고 있는 것이 그 특징이다. 죽을 사람에게 갔는데 대접을 받게 되면 그들의 부탁을 들어줘야 한다.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저승의 기명한 법인 셈이다. 그래서 대접을 받아서 일 처리 못하고 돌아기길 반복하다가 결국 잡아가는 등의 전승이 들려오곤 한다. 중국의 민속신앙의 저승사자는 흑백무상이라고 한다. 흑무상과 백무상은 생전에는 각각 법무구와 사필안으로 불리었다. 두 사람은 어려서부터 의형제를 맺었다고 한다. 어느 날 현대의 푸젠성의 푸저우 남대교 아래를 지나가고 있다 비가 오려고 하였는데 사필안이 법무구에게 집에 가서 우산을 가지고 올 테니 여기서 기다리고 있으라고 하곤 집으로 우산을 가지러 갔다. 사필안이 간 뒤 비는 거세져서 폭우가 몰아치고 강물이 불어나게 되었으나 법무구는 여기서 기다리라는 사필안과의 약속을 어기지 않고 그 자리에서 기다렸으나 생전에도 키가 작았던지라 이내 불어난 강물에 휩쓸려 실종되고 말았다. 우산을 가지러 간 사필안이 다리 밑으로 돌아왔을 때 법무구가 불어난 강물에 휩쓸려 떠내려갔다는 것을 알고는 오열하다가 이내 목을 매달아서 법무구 뒤를 따라가고 말았다. 법무구와 사필안이 사후 염라대왕 전에 오자 염라대왕은 그 오종을 감격하여 그 둘을 흑백무상에 임명하고 망자를 인도하는 임무를 맡겼다고 전해진다. 주로 흑백무상은 도사복을 입고 권모를 쓴 모습으로 그려진다. 우리나라에서는 단순히 안내자의 수준인데 반해
전국과 지옥으로 판별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백무상은 본명은 사필아니고 키가 크고 마른 체형이며 창백한 안색에 미소를 띄운 노인이다. 생전 선하게 산 망자의 혼을 저승에서 좋은 곳으로 가게 인도하고 데리고 간 선인의 자손들에게는 복을 내려주며 양길을 관장하다 보니 망자의 혼백 중에서는 남성의 혼은 걷어가고 여성의 백은 흩뿌리는 역할을 한다. 흉무상은 본명은 법무구이다. 검고 험상궂은 얼굴 그리고 풍채가 좋은 체격이 그 특징이다. 사슬과 족쇄를 가지고 다니며 앞길을 잡고 생전 악하게 망자의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고 악한 자들에게는 불운을 불러오며 음기를 관장하다 보니 여성 망자의 혼은 거두고 남성 망자의 백을 흩뿌리는 역할을 한다. 각자 음과 양을 담당하고 있고 선악을 판단해서 선한 자에게는 행운을 악인에게는 재앙을 주는 원선징악적인 통념이 반영된 모습이다. 저승사자는 저승까지의 길을 안내하는 인도자이며 사람과 같이 생각하고 우리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인간적인 면모를 가지고 있고 강대한 신이라는 점에서 많은 2차 창작의 대상이 되고 있다. 오늘날로 치면 박봉의 월급에 현장에 과도한 일을 처리해야 하는 블랙 기업의 사축과 다르지 않다. 말도 안 되는 업무와 지켜가는 통장을 보면 한숨이 나오는 우리네 모습과 다르지 않다. 그 와중에도 인간성을 잃지 않고 세계의 평화를 위해 일하는 직장인들에게 박수를